만약에 직장에서 이제 다쳤어요. 그러면 우리가 경미한 부상도 있을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뭐 종이에 페이퍼 컷이라고 하는데 뭐 손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피가 난다든지 이런 뭐 간단한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빨간 약 바르고 반창 붙이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어떤 다쳐서 내가 한 며칠 동안 일을 못하게 될 정도의 부상, 그죠? 뭐 어디가 삐었다든지 골절을 입었다든지 뭐 실금이 갔다든지 뭐 이런 경미해 보이지만 그런 부상들, 또 밖으로는 표시가 안 되는데 나만 아픈 그런 부상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. 어떤 뭐 근육이 이렇게 머슬 스프레인, 염좌가 생겼다든지 뭐 우리말로 이제 어혈이 보였다고 하죠. 어혈이 생겨서 그 부분이 잘 뻑뻑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어혈이라는 건 이제 엑스트라 발세이션이거든요. 그 부분에 피가 많이 고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것을 증거로 남기셔야 되는데 회사에다 말을 하자니 좀 너무한 것 같고 뭐 이런 개인적인 주관이 또 나름대로 생길 수가 있잖아요. 미안할 수도 있고, 그죠? 또 안 보이는데 아프다고 하자니 이제 엄살 부리는 거일 수도 있고, 그럴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당일날 퇴근하시거나 시간이 되신다면, 안 된다면은 다음날 뭐 조퇴를 하시고 나서도 꼭 잠깐 내가 지금 몸이 여기 어제 다쳤는 것 같은데 안 좋아서 좀 오늘 아침 쉬어야 되겠다, 회사 측에다 얘기를 하세요. 얘기를 하시고 반드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얼전 케어,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인 클리닉 또는 홈 닥터, 요즘에 이제 그 약속 잡고 안 가시면은 좀 만나기 힘들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러실 때에는 워크인 클리닉 가셔가지고 사고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. 하시고 기록을 이제 홈 닥터 쪽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거든요. 워크인 클리닉 가시거나 의사를 일단 만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를 만나시고, 그래서 이제 뭐 당일날 또는 다음날 며칠 후에라도, 그것도 시간이 너무 또 많이 지나서 한 달 후에 가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. 최대한 빨리 가셔야 되고, 가셔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말씀하셔요. 의사분께.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뭘 말씀하시냐면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다 일을 다쳤는데 지금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여기가 좀 저리고 아프거나 뭐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죠.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그 권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, 그래서 가셔서 이제 가서 말씀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우선은 그 육하원 측에 의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.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경에 직장에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는지, 그래서 지금 어떤지 상태가,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놓으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, 우리의 그 인체는 하나의 그 유기체잖아요. 어느 하나만 딱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 손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는 십중팔구는 이제 팔목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쪽 그 팔꿈치, 여기 우리가 이제 곡지라고 하거든요. 여기 곡지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제가 왜 손목 끝과 이 팔목 끝에까지는 근육이 있잖아요. 그죠? 근육이 있겠죠? 그죠? 그러면 팔목에서 붙어 있는 근육과 이 팔꿈치 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같은 한 근육이거든요. 그러면은 길게 이제 그 섬유질이, 근육이 이제 이렇게 달라붙었을 텐데,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거는 제가 저번에 Muscle Tendon Bone이라고 해서 MTB라고 말씀드렸었고요. 이 문을 닫았나? 뭔 일이 있냐, 여기. 문을 닫았나 보군요. 무슨 일인가요? 네, Muscle Tendon Bone이라고 해서 이제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힘줄, 그죠? 그 손목과 손, 이제 손목은 이제 리스트잖아요. 이제 그쪽 부분하고
이제 카팔이라고 하거든요. 카팔. 그리고 이제 메타카팔, 손등 뼈예요. 거기를 또 연결해주는 근육하고, 이게 또 뼈와 뼈가 또 붙어야 되잖아요. 그 경우는 이제 리가먼이죠.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건 이제 본, 리가먼, 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리가먼으로 연결되어 있죠. 그러면 각각의 그 접합 부위에 대한 어떤 그 인장력,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손목을 다쳤을 때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시면, 예를 들어서 이 팔꿈치에 있는 그 근육도 함께 움직이죠.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같은 근육이기 때문에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생리학적인 개념, 그러니까 피지올로지가 있고 병리학적인 개념, 패솔로지가 있습니다. 피지올로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병적인 상태가 아닐 때, 그러니까 몸의 정상적인 상태일 때 각각의 그 근육이라든지 어떤 뭐 뼈라든지 뭐 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그 기능을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생리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몸에 어떤 그 병기가 없을 때, 그죠? 아프지 않을 때 기능을 하는 부분을 이제 생리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생리적인 기능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. 어디를 다쳤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목을 다쳤어요. 그래서 뭐 손목이 삐었을 수도 있고, 그죠? 이렇게 될 때에는 다른 쪽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. 뭐 과도하게 많이 쓰게 한다든지, 그러니까 생리적인 그 기능치를 넘어서 사용하게 한다든지, 아니면은 그 정상적인 상태보다 미치지 못하게 사용하게 한다든지, 뭐 이런 경우죠.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그 손목의 어떤 그런 부상으로 인해서 이쪽 팔꿈치가 다칠 수가 있고, 그죠? 기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이 항진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갑상선 저하증,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게 있죠. 이럴 때 우선 이제 갑상선의 기능은 이제 그 호르몬을 이제 그 분비하는 거잖아요, 그죠? 호르몬의 분비라는 건 이제 secretion of hormone이라고 하는데 내분비과 쪽이겠죠. 그쪽은 이제 엔도크리놀로지에서 관장을 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hyperthyroidism이라고 하죠.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갑상선에서 그 호르몬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리적인 그 선보다 많이 나오는 걸 항진, hyperthyroidism. 그 다음에 갑상선 저하증 있잖아요. 그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. 그거는 hypothyroidism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하됐다는 거예요. 밑돈다는 거죠. 나오는 것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어느 한쪽이 손목 때문에 팔꿈치가 아프다거나 어깨까지 또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, 그죠? 또 오른쪽을 많이 다쳐서 왼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왼쪽 팔꿈치, 어깨를 또 다칠 수 있고,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왜 조상들이 제가 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, 우리 동양의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좌병우치, 우병좌치, 상병하치, 하병상치,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. 어느 쪽을 다쳤을 때 거기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뭐 위쪽, 아래를 다쳤을 때 뭐 아래, 예를 들어서 우리 팔목이 아래잖아요. 그러면은 위쪽 팔꿈치 또 어깨 쪽을 같이 치료해 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. 그러한 어떤 연관성을 우리의 조상들은 일찍이부터 알았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개념이 지금 와서 다르지 않습니다.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서양 의학적인 그 개념에서도 같이 보거든요. 그죠?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다 통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체의 어떤 그런 치료 원리라는 것은 그 트리트먼트 플랜, 그 다음에 어떤 그 병기, 그러니까 이제 mechanism of illness, 이런 거는 같아요. 같은 겁니다. 그죠? 사람이 뭐 어디 뭐 갑각류도 아니고
같습니다.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. 오장육부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어떤 그 인체의 어떤 비밀은 아니죠. 인체의 어떤 그런 facts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. 알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해요?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전수해오는 학문이니까 알게 된 거예요. 경험적으로. 그래서 이 동양의학은 empirical study라고 합니다. 경험에 의한 학문이에요. 이렇게 해봐서 나은 거죠. 그러니까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고, 그죠? 무슨 비방, 뭐 우리나라 보면 이제 뭐 고약 회사에 뭐 이고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의 어떤 가문에서 사용했던 그런 비방들이에요. 그러니까 전통적 그런 것들은 이제 집대성에서 뭐 의방유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실제 이제 서양 의학계에서도 어떤 그 pharmaceutical companies에서 약전 같은 거 찾을 때 한의학 서적, 허벌라주 이런 쪽도 많이 참조를 해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것이 이제 많이 아프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몇 달 후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이 부상과 관련된 자료, 이것이 내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거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죠. 왜 그러냐면은 의사분을 만나서 그러한 자료를 이제 만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와서 만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이제 병원 그 기록에 남습니다. 병원 기록에 남으면 제가 이제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그 병원 기록은 작성되는 것과 동시에 그 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그 의료 기록이 함부로 훼손되거나 유출되거나 또는 임의로 수정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금지돼 있죠. 그래서 그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그 법적인 어떤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오늘 가서 만약에 만든 자료가 나중에 4개월 후에 이걸로 인해서 어디 다른 데 다쳤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causation이라고 하죠. 그래서 원인과 결과, 그죠? 여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이게 생겼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그런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한민족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생활하시다 보면 잘 참죠, 우리는. 그죠? 아픈 것을 참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미덕이에요. 저 어릴 때도 이순신 장군의 그 실화,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타다 떨어졌는데 버드나무 줄기로 동여 매고 무과 시험을 끝까지 치러서 합격했다. 뭐 이런, 그죠? 어떤 아픈 거에 대해서 아프다고 하지 않고 참아내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그런 불굴의 정신,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미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미담입니다만,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경우는 이제 군인으로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, 그죠?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생활인으로서 또 경제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이게 경미한 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, 3일 정도 쉬어야 될 만한 그런 부상을 입었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찜찜한 그런 기분이 드실 때, 그죠? 그냥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그 가정의 패밀리 닥터,
주치의 Primary Care Doctor, Physician이라는 PCP라고 하거든요. 또는 이제 Urgent Care 또는 가시고, 또 직장에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직장의 그 보고 채널을 이용해서 부상에 대한 접수를 하시는 겁니다. 접수를 하시고 기록을 회사에다가 남겨 놓으시고,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또 의사에게 가서 이제 또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이 최초 부상으로 인해서 2차적인 부상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인과관계를 이제 밝힐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